안녕하십니까. 한 달 금방 갔죠. 책 읽으셨나요? 아니, 읽으라고 하신 건 읽었나요? 아니, 대답을 해주셔야죠. 안 읽었어도 읽은 걸로 하고 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 날을 샜어요. 일이 많아서 날을 센 게 아니고요. 워밍업은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 강의 시작날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 학원하고 강사는 계약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전속 기간이라는 게. 그 연예인들 기획사 전속 기간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한 달간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냥 강의를 그만둘까? 그 고민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학원 강의를 수험생 때부터 했습니다. 이제 4년차 때 시험 보고 나서 뭐 기존에 이제 시중에 학원에서 제의가 와서 이변이 없는 한 너는 합격하지 않을까 이러고 이제 강의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론 강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이 대다수 분들이 그냥 실무를 공부를 왕창 하시고 법규는 하는 만큼 나오니까 또 몰아서 하시고, 이론은 약간은 운에 맡기는 과목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글솜씨가 좋은 분들이 성적 잘 나오고 글솜씨가 없는 분들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약간 도깨비 같은 과목이던 시절이어서. 근데 그 시절에 특이하게 저는 수험생 때도 4년차 때 제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에 60%에서 70%를 이론 공부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2년차 때 실무랑 법규는 2년차 때부터 점수가 잘 나왔는데, 스터디에서는 이론도 잘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론 꽈락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시험 공부를 더 하면서는 실무 법규는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하고, 이론에 거의 1년 넘게 이론만 디립답한. 그래서 시중에 인터넷 서점에서 감정평가나 부동산이라는 이름이 달려있는 대학 교재는 죄다 사서 그냥 다 걸레 만들고 막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이론만을 열심히 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수험생 때부터 강의를 시작하고 합격해서도 계속 강의하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있다 보니까 또 학원 쪽 요청도 있고 해서 그냥 흘러오다 보니까 그냥 11년이 됐어요. 11년 제가 강의를 한지. 그래서 강의한 지 제가 지금 이번 5월 달이 딱 만 10년 6개월째거든요. 이제 횟수로 11년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11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시험 제도도 바뀌었고 수험계 분위기도 바뀌었고 업계 분위기도 바뀌었고 출제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도 강의 커리를 중간에 대대적으로 나름 2번 리뉴얼을 했는데 이게 시대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강의를 추구했을 때는 어, 우리 수험계가 워낙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했던 강의는 흔히 얘기하는 2년차들 와서 들어라가 아니었어요. 2년차들은 나가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아예 그냥 쿨하게 한 4년, 6년 하신 분들만 오라고. 어지간한 기본서 내용은 머리에 다 있는 분들만 오시라고.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분들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좀 어려운 강의를 한 거죠.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는 강의가 아니고. 근데 이제 경쟁률이 낮아졌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옛날 같으면 어떤 인기 있는 스터디 학원이 예전에 적었으니까요. 지금처럼 많지가 않으니까 주말 스터디도 강의실 공간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못 받고. 그래서 학원 스터디를 들으려면 예전에는 선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봐요. 시리법 시험을 똑같이. 그래서 팀장들이 등수를 매겨서 위에서 끊어서 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막 요즘은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원자 숫자가 10,000명에 육박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보다 학원들은 작았고 대형 학원들이 뛰어들기 전이었으니까 영세, 간평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이었고, 그러니까 스터디가 맥시멈 수용 인원이 7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한 학원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어떤 특정 학원에 그 인기 제일 많은 반, 뭐 인원이 90명, 70명, 90명이면 한 90명까지 막 의자 미친 듯이 나서 거기에서 막 80명씩 합격하는 거예요. 어차피 수험생 중에 시험 봐서 뽑은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수험생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제 어떤 느낌이 생기냐면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고와 특목고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특목고 가다 보면 원래 잘하는 애들을 모아놓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경쟁 때문에 이제 더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합격선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웃긴 게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학원 스터디를 가기 위해서 연차가 쌓여요. 왠지 저기를 못 가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거기 안 하시는 분들도 붙긴 붙습니다만 마치 일반고에서 명문대 가는 비율만큼 비율이 적고, 그러다 이제 경쟁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생이 역대 최저 숫자예요. 378명. 제가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가 1차 합격생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뭐 법령 면제제가 아마 포함된 토탈 숫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2,200명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학원 스터디도 못 들을 실력인 애들이 평가사가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쭉 한 15년 정도 수험계에 있었잖아요. 제가 수험생 때부터.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들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쟁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강의에 계속 혼란이 온 겁니다. 계속 저는 시중에서도 어려운 것만 끝판을 가는 강의 그걸 하고 있다가 3년 전에 강의를 리뉴얼을 했는데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강의를 그만둘까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계속 많이 하다가요. 네, 그만두려면 그 전에 4회짜리를 아예 시작을 안 하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죠. 하다가 그만두면 옛날에 저도 수험생 때 중간에 강의 안 하는 강사가 제일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그래도 한 사이클을 했으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또 계속 고민이 뭐였냐면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다 경쟁률이 지금 더 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앞에서 수준을 너무 낮출 수도 없고 무조건 제가 또 너무 높일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선이 어딜까, 그게 사실 계속 고민이고요. 그래서 계속 저도 혼란기입니다. 지금 올해 개인적으로는 지금 올해 시험장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했던 한 사이클 강의가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시행착오의 정말 절정이에요. 지금 그 강의가. 돌아보면 그때 거기를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이 정도로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걸, 이런 후회가 많이 되는. 그래서 아마 전 사이클보다는 조금 더 그 시행착오를 반영을 해서 이번 거를 가기는 갈 텐데, 그래서 어젯밤까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가던 포맷에 약간 가감을 할까, 아니면 다시 짤까,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 거에 약간 가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저도 하던 관성이 있으니까 하다 보면 또 제가 하던 스타일대로 갈 거고, 고민을 하다가 완전히 계속 밤을 새고 낮에 사무실 건물 옥상에서 커피와 담배를 미친 듯이 연속으로 먹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다 그냥 새롭게 가려고요. 뭔가 애매한데 싶었던 모듈을 조금 어떻게 개선을 해볼까로는 그렇게 좋은 개선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스타일을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시 가는 스타일로 방향을 잡은 게 어디냐면 대학교 강의처럼 갈 겁니다. 고시계 강의보다는 학부생들 강의가 쉬워요. 더 쉬운 내용을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할 시간도 많이 갖고 좀 부담 없이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학교 학부생들 강의도 안 한 지 6년은 되고 예전에 한 4년, 5년 정도 학부생들은 강의를 하다가요. 그래서 그때 느낌으로 차라리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더 쉽게 가고 그 다음에 초반부터 원래 제가 예전 이제 전 사이클까지는 여러분들은 당장 오늘 집에 가시면 답안지를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변형을 해서 일단 이번 기본 강의 때는 답안을 안 쓸 겁니다. 답안, 시험지, 답안지, 문제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평가라는 전공에 입문을 하신 그냥 대학생들이다. 고시생 말고요. 대학생이어서 기본적인 교양 지식이라고 할까요? 전공 지식 입문 전에 약간 학교로 치면 어떤 특정 전공이 있으면 개론서들이 있잖아요. 학개론서들. 그 정도 느낌으로 이번 총론과 강론 기본 강의는 좀 그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올렸던 거랑 주교재랑 부교재를 바꿀게요. 기본 강의 때. 광고에는 실무 기준이 주교재예요. 해설서랑. 이걸 바꿀게요. 차라리 이게 대학 교재거든요. 학부생들. 이걸 메인으로 삼고 실무 교재를 기본 때는 부교재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구성을 이렇게 갈게요. 계략적으로 저희가 기본이 있고요. 크게 보면은 심화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기출 있고 최종 모의고사 과정 해서 총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진도상 회차가 너무 많으면 지겨워요. 복습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걸 다시 총론과 강론으로 분야를 쪼갠 거지 강의는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전 이론 얘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수업만 할게요. 100%. 답안 얘기는 이때부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기본 왁구를 작년에 짜놓은 거여서 중간에 제가 따로 강의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추가할 건데 딴 강의가 아니라 그냥 답안을 쓰는 구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서 돈 내라가 아니고요. 회차 늘리려고 추가가 아니라 이건 나중에 그냥 무료로 짧게 한 2번 정도 모여서 한번 답안 얘기는 수업 때 자꾸 중간중간 집어넣으면 산만하니까 아예 따로 빼버려서 몰아서 가고 요 시점은 아마 요 정도에서 할게요. 기본하고 심화가 넘어가는 중간 언저리에서 답안에 대한 얘기 완전 몰아서 가는 거는 한번 하고 이 이유는 거의 답안 중심으로 문제풀이 중심으로만 갈게요. 그래서 기출 중에 주요 논점 얘기도 심화해서 다 수업은 다 해버릴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답안 쓰는 스킬 중심으로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내년 시기로 치면은 기출 강의는 내년 한 3월 정도 될 거예요. 어차피 시험이 7월 초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고 그때까지는 여기는 순수 책 보고 내용 설명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 중간은 약간 실무기준 해설서와 실무기준에 조금 심화된 내용 들어갈 거고 실무기준이 모든 내용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 3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안 나왔습니다. 나와 봐야지 알아요. 국토부가 앞으로 감정평가를 어느 쪽으로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경향을 맞춰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야가 부각이 될 건지 어떤 쪽으로 기존에 평가를 하던 걸 국토부가 위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어떤 방향으로 업계를 유도를 시켜 나갈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 3법이 생기면서 9월 1일부터는 감정평가협회가 기존에는 감정평가 업자의 그냥 이익단체였는데 법정단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한 단체가 됐고 뭔가 감정평가협회의 성격이 바뀌어요. 업무가 바뀌고 역할이 법적 지위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감정평가 업무가 진행되는 플로우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어떤 업무가 기존에는 이제 평가 업체에서 개개 평가사들이 영업을 해서 갖고 오는 방식에서 변화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행돼 봐야지 알죠. 시행령도 나오고 규칙도 나와 봐야지. 이런 업무는 평가사들이 개개인이 영업으로 하지 말고 약간 공적인 성격을 넣어서 마치 공시지가 같은 거 공적인 평가 하듯이 해라.
그렇게 넣어버리면 그 업무는 이제 성격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은 이제 목적별 감정평가라고 해서 담보평가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시험에서 케이스화 돼서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수업용 교재들 보시게 되면 대학 교재든 다 보셔도 담보평가 이런 걸 다루고 있는 내용은 5페이지가 안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막 구체적인 케이스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목적별 평가별로 정리를 별도로 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막 1회, 2회씩 주제마다 잡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도에 맞춰서 심화 때 더 파고 들어가는 거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때는 말 그대로 진짜 기본만 할 거예요. 기본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대부분 기존의 강의들이 기본 내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부동산의 특성이 뭐냐? 특성이 뭐가 있다.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고부연계 용명사가 있다. 이게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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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세요. 끝. 네. 요렇게 많은 내용 중에 기초적인 내용들을 쭉 나열해주고, 목차 잡는 법을 알려주고, 혹시 이런 걸 물어보면 안에 뭐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걸 알려준다라면, 이번엔 그냥 대학교 수업할 때는 너 중간고사 답안에 어떻게 써라? 이렇게 수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생각하게 해주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책 찾아보고 외울 거는 외우고 이제 시험 보려면 해야 되는 것처럼 같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볼게요. 생각을 많이 해볼 시간을 더 갖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너무 기본 강의는 내가 수험생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느슨하게 이 책을 읽고 있어도 되나 싶을 만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방향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옛날만큼 열심히 공부를 안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 스스로가 생각해보는 게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런 시점에서 제일 그러면 남들보다 실력이 좋아지는 방법이 뭘까 이러면 너무 어려운 주제들을 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를 약간 좀 더 아카데믹하게 시작할 때 좀 고민을 하고 나면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남들보다 좀 앞설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들도 보는 정도의 양들은 여러분들도 보실 거고 암기를 하시겠지만 소위 얘기해서 뭔지 모르고 그냥 외워서 쓰는 거 말고 아주 쉽게 답안을 쓰더라도 내가 아는 내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답안 그걸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분 뭐 전공을 불문하시고 대학교에서 수업 들어본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좀 학교에서 개론 강의 나가는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강론부터 좀 많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밀어놓는 이유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고부연계 용병사를 외운 사람들이 아니라 부동산 특성이라는 게 뭐지? 특성을 왜 알아야 되지? 특성이 뭐랑 연결되지? 이런 걸 스스로 다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이해한다는 베이스 하에 깔고 가면 어려운 내용도 더 어려운 걸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주변에 아마 뭐 김수효 평가사님이나 뭐 김지원 평가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막 뭐 윤철신 평가사나 할 거 없이 그쪽 강의 종합반 막 따라가시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시험 답안스럽게 생긴 것들을 막 보면서 뭐 1, 2, 3, 4 번호 달아서 막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안 할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몰아서 할 거니까 지금 조금 늦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기대가 벗어났어요. 강의하기 전에 해서 이제 생각할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의실에 한 3명만 있으면 딱 좋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약간 과외하는 느낌으로. 그거보단 좀 많아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듣는 강의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주입식 말고요. 약간 대학교에서 서로 주고받는 스타일로 좀 갈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내용은 학부생들 정도지만 스타일은 대학원 세미나 스타일? 약간 그 정도로 약간 인원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예, 좀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합격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공부해서 알아서